당근은 우리가 참 믿고 의지하는 고마운 건강식품이지요. 식탁 위에서 보약 대접을 받기도 하고요.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 눈에는 이 당근이 때로 가장 두려운 시한폭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느 새벽 3시 응급실 풍경이 떠오르네요. 심장 소리를 알리는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환자분을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평생 술과 담배도 멀리하며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던 66살의 아버님이셨어요.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으셨지요. 그 원인은 놀랍게도 아버님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챙겨 드셨던 당근 주스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마신 진한 칼륨 성분이 그만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콩팥 지킴이 의사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실려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지요. 특히 우리 나이가 60을 넘어가면 몸속의 정수기인 콩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약이 되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방송이나 광고에서는 이런 위험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당근 섭취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진심이 담긴 이 조언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제게 참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평생 당근을 잘 먹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독이 된다는 거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당근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콩팥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방에 60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안 갈 곳은 정수기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필터 안에는 세월 동안 쌓인 찌꺼기가 가득해서 물이 오염되거나 아예 막혀버릴 겁니다. 우리 몸속 콩팥이 바로 이 정수기와 똑같습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미세한 실핏줄 뭉친 거름망이 있는데 이것이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누구나 100점짜리 튼튼한 거름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거름망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낡고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의학적으로 보면 40살 이후부터 콩팥 기능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60이나 70이 되면 콩팥의 정화 능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근을 여러 개 갈아 마셔도 튼튼한 콩팥이 칼륨 같은 성분을 순식간에 소변으로 내보내서 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거름망 구멍은 막히고 기운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몸에 좋다는 이유로 진하게 농축된 성분을 갑자기 들이부으면 낡은 정수기가 고장나듯이 콩팥은 과부하가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과 독소들은 피 속에 그대로 남아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심장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일 뿐이에요. 우리가 낡은 정수기 자체를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정수기에 무엇을 넣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건강상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중한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식사법을 익혀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위험은 우리가 매일 반찬으로 먹는 익숙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당근을 소금이나 젓갈 같은 짠 양념에 버무려 먹는 것입니다. 짭조름한 반찬은 참맛이 좋지요. 특히 당근을 채 썰어서 소금에 절이거나 액젓을 듬뿍 넣고 무쳐 먹으면
아삭하고 입맛이 돌아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됩니다. 고기를 드실 때 생당근을 쌈장에 듬뿍 찍어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시겠지만 바로 그 짭짤한 맛이 여러분의 콩팥을 쥐어짜는 무서운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 자체는 비타민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소금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는 겁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금기가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몸속 농도를 맞추려고 비상상태에 돌입합니다. 쉴 새 없이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고장난 엔진을 억지로 힘껏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기는 피의 양을 늘리고 압력을 높여서 연약한 콩팥 거름망을 터뜨릴 듯이 압박합니다. 여기에 당근이 가진 칼륨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소금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완전히 방전되어 버립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 정도를 견디지만 60년을 사용한 여러분의 콩팥은 이 부담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를 나르는 길들이 상하고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지려 먹은 당근 반찬이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콩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짠맛은 입맛을 중독시켜서 밥과 국물을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이렇게 과하게 먹은 탄수화물과 소금기는 콩팥으로 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 영양 공급을 막아버리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밥상 위에서 무심코 짭짤한 당근 무침이나 젓갈이 들어간 당근 김치를 드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내 콩팥을 위해 짠맛을 줄이고 싱겁게 먹겠다는 다짐을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봄에 만났던 68살의 한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참 평범하고 가정적인 어머니셨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고 요리 솜씨도 참 좋으셨지요. 특히 가족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부터 이 여사님은 매일 식탁에 당근 반찬을 올리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하지만 생당근은 식구들이 잘 먹지 않으니 여사님은 본인만의 비법으로 아주 맛깔스러운 당근 무침을 만드셨지요.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흑당근을 채 썰어서 굵은 천일염을 듬뿍 뿌려 오랫동안 절여두는 것이 그 비법이었습니다. 소금에 푹 절여서 물기를 꽉 짜내면 당근 특유의 흙냄새는 사라지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멸치 액젓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우게 만드는 최고의 반찬이 탄생했습니다. 남편분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할머니가 해준 당근 무침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웠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 모습이 흐뭇해서 매일 더 정성스럽게 더 짭짤하게 당근을 무쳐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퉁퉁 붓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전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평소에 잘 신던 편한 신발조차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져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었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던 이 여사님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여사님의 혈압은 20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와 거품이 가득했고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점수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계신 여사님의 다리를 제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눌린 살이 다시 튀어 올라오지 않고 밀가루 반죽처럼 움푹 패인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것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제가 여사님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았을 때 여사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매일 몸에 좋다는 당근을 챙겨 먹고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는데 왜 제 콩팥이 망가졌단 말입니까? 하고 말이지요. 저는 여사님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당근은 죄가 없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근을 절일 때 썼던 그 많은 소금과 액젓입니다. 어머니의 콩팥은 60년 넘게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그 짠 소금기를 걸러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끼니마다 소금에 푹 절인 당근을 드셨으니 콩팥이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탈이 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 건강하라고 정성껏 만든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도 짠 당근 무침을 먹였는데 우리 식구들은 괜찮은 겁니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여사님은 본인의 몸보다 가족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저는 떨고 대신 여사님의 어깨를 감싸드리며 아주 단호하고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족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시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고 효도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 자녀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발 싱겁게 드시고 콩팥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이 여사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굳게 약속하셨지요. 다시는 짠 음식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이 여사님은 늦지 않게 오신 덕분에 식습관을 철저히 바꾸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기계로 피를 씻어내는 투석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밥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첫 번째 위험을 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 밥상 위에는 훨씬 더 고소하고 유혹적인 두 번째 덫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지글지글 기름에 부쳐낸 부침개나 바삭한 튀김일 것입니다. 특히 당근은 색감이 예쁘고 익으면 단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야채 튀김이나 부침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골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상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근을 기름 넉넉히 두른 팬에 튀기듯이 볶거나 펄펄 끓는 기름통에 풍덩 빠뜨려 조리하는 것을 건강한 조리법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신뢰하던 그 상식이 늙은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꽂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200도가 넘는 뜨거운 온도와 오래된 기름의 질입니다. 당근을 고온의 기름에서 튀기거나 오랫동안 바삭하게 구워내면 당근 속에 들어있던 성분들이 뜨거운 열을 만나 나쁜 찌꺼기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끈적끈적하고 강력한 독소인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콩팥을 녹슬게 만드는 껌딱지 같은 찌꺼기라고 설명해드립니다. 이 독소는 핏줄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콩팥 거름망에 들러붙습니다. 마치 끈적한 껌이 하수구 거름망에 들러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은 콩팥은 이 찌꺼기를 씻어낼 능력이 있지만 나이든 콩팥은 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조직 안에 쌓아둡니다. 거름망에 들러붙은 독소는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결국 콩팥이 피를 거르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아깝다는 이유로 한번 썼던 기름을 다시 쓰거나 열에 약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할 때입니다.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기름은 그 자체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자 강력한 독덩어리입니다. 이런 나쁜 기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당근 튀김을 먹는 것은
내 콩팥의 염증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바삭한 식감 뒤에는 혈관을 막고 세포를 파괴하는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잔칫날에 맛있게 먹었던 그 튀김 한 조각이 실은 콩팥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박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제가 만난 72살의 박 어르신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고 할머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로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셨지요. 남자 혼자서 밥을 지어 먹는 것이 번거롭다 보니 박 어르신은 주로 동네 재래시장에서 끼니를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냄새는 어르신의 발길을 항상 전집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야채, 튀김과 당근이 듬뿍 들어간 부침개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당근이랑 양파가 잔뜩 들어간 채소, 튀김이 몸에 훨씬 좋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박 어르신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시장에서 사온 기름진 튀김과 부침개로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식어버린 튀김을 집에서 다시 프라이팬에 데우고 그 위에 참기름까지 한 바퀴 더 둘러서 고소하게 드시는 것이 어르신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소한 맛이 혈관 속에서 어떤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르신은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시장의 튀김 가게에서는 이온을 남기기 위해 한 번 쓴 기름을 하루 종일, 아니 며칠씩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커멓게 변한 기름 속에서 높은 온도로 튀겨진 당근은 더 이상 채소가 아니라 독소가 가득 찬 기름 덩어리로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박 어르신은 몸에서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화가 통 난되고 속이 늘 더부룩한 것은 물론이고 그 즐겁던 시장 가는 길조차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집안에서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만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온 자녀분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오셨지요. 제가 응급실에서 박 어르신의 혈관 상태를 들여다봤을 때 저는 의사로서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콩팥으로 들어가는 미세한 핏줄들이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꽉 막혀 있었고 피 속에는 염증 찌꺼기가 정상인보다 10배나 넘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은 이미 10도 남지 않아서 당장 기계로 피를 걸러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말기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온몸에 피를 맡겨야 하는 투서 환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을 돌 때마다 어르신은 앙상하게 마른 팔에 꽂힌 굵은 주사바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저 채소가 몸에 좋다길래 당근 튀김 좀 사 먹은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천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르신의 그 안 섞인 탄식에 제 마음도 너무나 아렸습니다. 사실 박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옆에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간편하고 입에 착 감기는 기름진 음식의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나쁜 기름에 튀겨진 당근이 콩팥 혈관을 시멘트처럼 막아버린다는 무서운 사실을 아무도 그분께 말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주일에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혹시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의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요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지금도 시장통에서 기름진 튀김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말 한마디가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는 콩팥을 지키고 투석의 고통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상에 누워 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후입니다. 박 어르신도 누군가 미리 이 사실을 귀띔만 해주었더라면 지금쯤 차가운 병실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지요. 튀김이 주는 잠깐의 고소함과 맞바꾸기에는 우리 콩팥이 치러야 할 때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소금에 절이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건강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짠 소금과 나쁜 기름이 서서히 콩팥을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독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위험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급성 맹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매일 아침 갈아 마시는 진한 당근 주스와 녹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믹서기나 착즙기로 채소를 갈아 마시는 것을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이가 약해 씹기 힘들어서 소화가 잘 되라고 혹은 영양분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흡수하겠다는 정성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이 행동은 내 콩팥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당근은 원래 칼륨이 아주 풍부한 뿌리 채소거든요. 우리가 당근을 이로 씹어서 먹을 때는 당근 속의 단단한 섬유질이 칼륨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생당근 5개를 씹어 먹으려면 턱이 아파서라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먹는 데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지요. 그동안 콩팥은 천천히 들어오는 칼륨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계로 갈아서 물처럼 만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착즙기는 칼륨의 흡수를 막아주던 생명줄인 식이섬유를 찌꺼기라며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리고 당근 5개에 들어있던 엄청난 양의 칼륨과 당분을 단 한 컵의 진한 액체로 농축시켜버리지요. 여러분이 이 주스를 꿀꺽 마시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느다란 하수곰밖에 남지 않은 늙은 콩팥에게 예고도 없이 거대한 홍수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핏줄로 쏟아져 들어온 칼륨 폭탄을 지친 콩팥은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피 속의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고칼륨혈증이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을 움직이는 전기 신호 같은 건데 이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의 신호를 억남으로 만듭니다. 멀쩡하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다가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건강원에서 내려준 즙이나 농축 주스를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들여 비싼 기계로 정성스럽게 갈아 만든 그 한 잔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몸에 좋다는 유기농 채소만 골라 드셨던 한 환자분의 사연은 이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가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있을 때 만났던 환자분 중에 최 여사님이라는 65살의 은퇴한 여성 사업가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큰 의료 회사를 일궈내신 분답게 최 여사님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셨지요. 은퇴 후 여사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건강이었습니다. 돈은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벌어두었으니 이제는 그 돈으로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이 목표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시중에서 파는 일반 식재료는 농약이 묻어 있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백화점 명품관에서 파는 최고급 유기농 채소와 과일만을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당근 주스가 몸속 독소를 빼주는데 탁월하다는 방송을 보신 후로는 그날로 당장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수입 착즙기를 집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시켜서 유기농 당근 5개와 사과 그리고 케일까지 섞어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원액 주스를 만들게 하셨지요. 여사님은 가짜낸 진한 주홍빛 주스를 마시며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 몸속에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피가 맑아지고 있구나. 역시 나는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관리를 하고 있어.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사님은 밥 대신 이 녹즙과 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며
자신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즙 주스를 마신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여사님은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듯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 늦게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거나 몸이 허해진 탓이라며 오히려 주스의 양을 더 늘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셨지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운동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던 여사님은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온몸이 마비되는 공포 속에서 여사님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뱉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가셨습니다. 다행히 도우미 아주머니의 빠른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여사님의 심장박동 그래프는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칼륨 독성에 의한 심각한 심장 쇼크였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정상 수치라면 3.5에서 5.0 사이여야 할 칼륨 수치가 무려 7.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급한 수치였습니다. 응급처치로 겨우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의식을 찾으신 최 여사님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저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비싼 유기농 당근에 최고급 기계로 짠 주스만 마셨는데 왜 제가 죽을 뻔했단 말입니까? 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신 여사님을 바라보며 냉정하지만 뼈있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의 콩팥은 이미 나이가 들어 약해져서 걸음망이 찢어진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칼륨을 흙더미처럼 믹서기로 갈아서 들이부으셨으니 심장이 어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모님께서 드신 그 비싼 유기농 주스가 콩팥에게는 청산가리보다도 더 독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최 여사님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살아오셨는데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스스로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거 먹으면 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 간섭하지 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것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믿으시겠다면 저도 더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의사가 옆에 있다 해도 도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진심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변화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끝까지 남아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최 여사님도, 그리고 콩팥이 망가져 깊은 절망에 빠졌던 수많은 환자분들도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해준 정말 기적 같은 밥 먹는 방법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기계도 필요 없고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당근이 무서워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당근은 죄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먹기만 한다면 당근은 여전히 나이든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되살리고 핏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조리법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쁜 독소는 덜어내고 몸에 좋은 영양소는 8배까지 더 잘 스며들게 하는 기적 같은 방법이랍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찌고 기름을 두르는 것입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베타카로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양이 고작 8밖에 안 되지만 익혀서 먹으면 그 흡수율은 60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흡수됩니다. 또한 당근을 찜기에 넣고 5분 정도 살짝 쳐내면 단단한 막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변하고 칼륨이 주는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찐 당근에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딱 한 스푼만 뿌려서 드십시오. 기름에 잘 녹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좋은 기름과 만나면 우리 몸의 핏줄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아주 힘센 건강지킴이가 되는 것이지요.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치료했던 일은 사이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콩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찌꺼기 수치가 1.8까지 올라간 콩팥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진 상태셨습니다. 선생님은 얼굴빛이 마치 검은 흙빛처럼 어두웠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하셨으며 무엇보다도 기계로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하게 될까봐 아주 큰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복잡한 약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식습관부터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드시던 생당근과 녹즙을 모두 끊고 제가 알려드린 찜당근 요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지막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당근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찜기에 찌고 좋은 올리브유를 뿌려서 천천히 50번씩 콕콕 씹어 드셨습니다. 그렇게 갈아 마시던 편리함 대신 꼭꼭 씹어 먹는 조금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오신 김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게 죽어있던 얼굴색이 마치 꽃잎처럼 생기 있는 분홍빛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콩팥 찌꺼기 수치가 1.3으로 뚝 떨어져 있었고요. 콩팥 거름망 기능도 이제 걱정 없이 안정되었다고 할 만큼 좋아져 있었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이 하신 일은 비싼 영양제를 드신 것도 아니고 멀리 해외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매일 먹는 당근을 찌고 기름을 두르고 천천히 씹어 먹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꺼져가던 우리 콩팥의 희망을 다시 살려낸 것이랍니다. 김 선생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하고 올바른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제게 마음으로 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나도 김 선생님처럼 내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마음속으로 신장 건강 이 두 마디를 조용히 되뇌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에 보내는 강력한 회복의 신호이자 저 최준혁 의사와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되뇌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저의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식탐 위의 보약이라고 믿었던 당근이 어떻게 우리의 콩팥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귀한 생명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강조했던 3가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편리함 대신 천천히 씹어서 우리 콩팥이 편히 쉴 시간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짠 소금과 젓갈로 우리 콩팥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담백하고 싱거운 맛으로 핏줄의 숨통을 시원하게 터주십시오. 셋째,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서 나쁜 독소를 만들지 마시고 찜기에 쪄서 올리브유를 두르는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튼튼한 정수기처럼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낼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여러분이 집어드는 젓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정직한 결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보았지만
결국 환자분을 살리는 것은 의사의 수술칼이 아니라 환자분 스스로의 의지와 올바른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약으로 바꾸는 지혜를 알게 되셨으니 당당하게 그 지혜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살아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저 최준혁은 앞으로도 병원이나 방송에서는 잘 들려주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분들께 이 진심 어린 마음을 말로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이야기를 선물처럼 전해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이 이야기 꼭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그 마음 하나가 바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값진 보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약속을 지금 바로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